한국산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 경제침략특별위원회의 양양자 부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설계팀 상무로 근무한 분인 만큼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 누구보다 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국이 일본에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즉 일본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주지 않게 되면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들 소니 또는 닌텐도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D램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하면 74.7%, 한국이 세계 시장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즉 한국이 일본과 거래를 끊어버리면 일본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나마도 19.9%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 중인 미국의 마이크론사인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부위원장은 또 이렇게 말했죠.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 못했다. 삼성과 SK에 찍히면 일본의 소니와 닌텐도 등의 회사들이 전자제품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완전 마비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한국은 정말 신사적이죠. 유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대신에 일본에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고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에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할 것 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은 일본은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을 통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지금 바로 철회하면 아베 내각이 일본의 극우 집단에 감당 못할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서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문제는 한국이 일본에 반도체를 주지 않는 등의 보복성 공격을 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말이죠.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일본이 갑자기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 기억하시죠? 도대체 왜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는 그대로 두고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만 대한국 수출을 허가했을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듀폰이라는 대형 화학회사가 한국에 대규모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공장이 지어질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공장에 투자할 규모는 수천만 달러로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기에 충분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포토레지스트 점유율을 보시면 일본이 94%, 미국이 6%, 그동안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던 한국이 미국 화학기업과의 합작으로 조만간 완전한 탈일본이 가능해지고 이제는 일본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본의 공격에 대해 한국이 대응한 정도의 수준으로 일본의 타격은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타격으로 아베 내각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일본이 기어다닐 때 한국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주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의 후원 아래 한국과 중국이 휘토르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시간에 지겹도록 봐왔던 이 주기율표에서 21번 스칸디움과 39번 이트리움 그리고 57번 란탄부터 71번 루테튬까지 총 17개의 원소들을 우리는 휘토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희귀한 광물들인데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카메라, 광섬유 등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제품들과 심지어는 군사 무기에도 사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전세계 휘토류 점유율을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매장량도 4,400만 톤으로 압도적인 1위이고 생산 점유율의 경우 전 세계 70%가 넘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압박을 가하자 중국이 휘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어 미국을 당황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중국이 글로벌 휘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이 수입하는 80%의 휘토류가 중국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휘토류가 없으면 첨단 제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값비싼 원자재를 대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단가가 폭등해 버릴 테니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이죠. 이렇게 중요한 휘토류 분야에서 발빠르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한중 휘토류 협력의 자리에서 휘토류 화학물 제조 공정과 기술 및 제품 표준화뿐만 아니라 휘토류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연구 자석 및 촉매제 등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중 휘토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연구기관 및 업계와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확보하였고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이어져 왔던 휘토류 활용 신소재 분야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이 한국의 굴복 외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일부 구조 조정에 나섰다는 소식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조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가 최근 자사의 서브 브랜드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화웨이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가 그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가 중국 내의 다른 전자 유통업체인 디지털 차이나 그룹 등과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놓고 매각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한 매각 규모,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너라는 브랜드에 속한 연구 개발 인력, 공급관리 인력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대략적인 매각 액수는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인수업체는 디지털 차이나로 알려져 있고 그 외 화웨이와 스마트폰 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나 전자업체 TCL 역시 인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화웨이의 선택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화웨이는 작년부터 줄곧 미국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극단적인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었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 TSMC로부터 핵심적인 반도체 칩셋 등을 위탁 생산해서 공급받아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급 구조가 완벽히 막힌 상태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조금이나마 들어간 반도체 제품이라면 미국의 허가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화웨이의 손발은 완전히 묶인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을 이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어려운 화웨이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화웨이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고사양 스마트폰의 제조는 이어가되 상대적으로 수익성,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매각하는 아너라는 브랜드 역시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만드는 서브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화웨이가 여전히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이번 하반기에 이 메이트 40 새로운 고사양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화웨이는 오는 22일 메이트 40을 예정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자체 모바일 AP인 기린칩이 들어가는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화웨이는 자체적인 운영체제인 훅먼과 자체 AP인 기린 칩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화웨이는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제품을 설계해서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기린 칩셋을 제조해 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린 칩셋을 더 이상 공급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웨이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 중단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TSMC 측에 막대한 주문을 넣은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규제가 통과되기 직전에 영끌 구매를 한 셈입니다.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서 해당 재고를 바탕으로 메이트 40을 출시 공개해서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재함을 알리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곧 미국에서 재선이 있죠. 현재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신뢰성에도 많이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 바이든 후보자가 꽤나 유의미한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미중 관계를 다시 원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화웨이가 적어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 자존심이 강했던 화웨이가 결국 일부 구조조정식의 조치를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국이 정말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한 체제의 특성상 사실상 중국 내 민간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더 강한 규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하니 화웨이가 쥐고 있는 많은 연구 인력이나 자산 등을 선제적으로 다른 중국 내 기업들로 이동시킴으로써 화웨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샤오미나 비보 등의 다른 중국 내 기업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리밸런싱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화웨이로부터 안어가 독립되게 되면 이 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기업들로 대체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웨이는 예상대로 큰 부침을 겪고 있으며 중국 국가적으로 화웨이의 인력, 자산들을 다른 중국 내 기업들로 대체시키기 위한 무브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약세가 심상치 않죠. 당초 상반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서버용 디램의 가격 약세는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부분입니다. 실제로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서버용 디램의 고정 가격은 올해 4월에서 6월 즉 2분기에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가격이 140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7월부터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고 9월에는 122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3달 연속 하락하고 있고 대략 고점 대비 15% 정도 가격이 빠졌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가격 역시 8월부터는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분기 대비 5%에서 10% 정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버용 디램의 경우에는 일반 PC용 디램에 비해서 수익성이 큰 고부가가치의 제품이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에서 약세를 보이면 기업의 전체 실적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각을 표출하셨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 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시각의 리포트를 공개했었고 대표적으로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 서버용 디램 가격의 하락폭 전망치를 10에서 15%에서 13에서 18% 정도로 더 높게 잡기도 했었습니다. 서버용 디램 가격의 약세는 구글, 아마존 등이 이제 올 상반기 재고를 쌓아온 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3조 원에 육박하는 서버용 반도체의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근거이고 설비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북미의 메이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번 달 들어서 설비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이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재고량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D램의 제조업체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자체적으로 4분기에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분위기였었죠. 이 서버용 D램의 생산을 줄이고 스마트폰용 제품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히려 공급 축소를 우려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내년 1분기에 집행될 서버용 D램을 선제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균형이야 등락이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확대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미중 무역 전장의 여파,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중국 내 수요 감소,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데미지, 이러한 단기적인 요소들이 겹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단기적인 파도의 출렁임이 아니죠. 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의 방향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